안녕하세요. 수학 수업 개념편입니다. 힘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파트를 마무리하고 이제 고차 방정식의 풀이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은 고차 방정식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 고차 함수까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1학년 때까지는 고차 방정식까지만 배우게 되는데, 고차라는 게 무슨 말일까를 떠올려 보시면 여기 고차라는 말, 예, 그 2차보다 큰 거 그냥 다 고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말하면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5차, 6차도 있긴 하지만 사실 교육과정상 여러분들이 5차, 6차까지 볼 일은 없을 거고요. 아마 보신다면 3차와 4차 정도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방정식적인 접근만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까지 연결을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설명은 사실 고차 방정식 풀이 개념이 막 아주 엄밀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규 시간에 하는 문제 풀이는 기출 문제라서 약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차 방정식을 유형별로 조금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큰 키워드를 좀 알아두시고 기본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문제를 좀 보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굴은 안녕. 자, 고차 방정식의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3차, 4차가 다른 거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고차 방정식의 풀이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자, 우선 이렇게 보세요.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 방정식이 뭐라 그랬어?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방정식이라고 불리우는 녀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부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정식이든 방정식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뭘 찾는 거예요? 예, 근을 찾는 겁니다. 근. 예, 요게 목표입니다. 내가 과연 이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메인 목표가 되거든요. 근을 찾는다. 모든 방정식 똑같습니다. 그러면 3차, 4차 방정식에서 근을 찾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 3, 4차를 어떻게 풀지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이 녀석에 키워드가 있어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될 키워드가 있는 거죠. 쌤, 어떻게 하면 3차와 4차에서 근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키워드가 되는 것이 인수분해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1단원에서 인수분해를 할 때, 뭐 중학교 때 했던 거 왜 또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3차와 4차의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수분해가 기필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때 제 개념 설명 때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증이 들죠. 선생님, 방정식 풀이하는데 도대체 왜 인수분해가 메인 키워드가 되는 겁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뭉게뭉게해서 초록색으로 뭉게뭉게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꽤 막강한 스킬을 쓸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2차 방정식의 경우, 2차 방정식 경우, 만약 2차 방정식이면 나는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2차 방정식은 나 무조건 근을 찾을 수 있어요. 왜? 어떤 2차 방정식이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근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왜? 뭐 때문에요? 예,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요. 뭐, 근의 공식이라는 아주 막강한 친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2차는 못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선생님, 그렇다는 이야기는 3차와 4차라는 친구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 3차라는 친구가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선생님, 이 친구가 인수분해 된다고 하면, 선생님, 1차식과 그 다음에 2차식 같은 형태로 인수분해 될 수 있겠죠. 설마 여러분들이 1차식의 근을 못 구하겠어? 2차식은 뭐라고요? 근의 공식에 의해서 무조건 근을 찾아냈잖아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1차와 2차로 분해만 시켜놓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목표는 뭐예요? 자, 수업을 끊지 말고 계속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학교 종소리입니다. 학교 종소리예요. 네. 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목표는 흐름도를 이렇게 보세요. 나는 근을 찾고자 한다. 근을 찾고자 한다. 근데 나 2차 이하의 방정식은 무조건 근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은 3차와 4차를 어떻게 표현한다? 1차와 2차의 형태로 인수분해만 하면 나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3차는 어떻게 됐어요? 1차식이랑 그 다음에 2차를 또 뭐 인수분해가 또 될 수도 있겠지. 1차 그 다음에 1차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4차식이라고 하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4차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차식이랑 그 다음에 뭐예요? 2차식으로 인수분해 했다고 쳐요. 그럼 설마 여러분들이 2차식의 근을 못 찾는다는 건 거짓말인 거죠. 왜?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의 공식을 전 개인적으로 쓰는 걸 되게 싫어하지만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차 가면 2차가 또다시 어떻게 돼요? 1차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차와 나뉘고 그 다음에 또 2차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뭐 되게 많을 거잖아요. 더 쓰기 힘들다.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메인 키워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 지난 인수분해 때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하죠. 선생님,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친구를 어떻게 기억을 했더라? 선생님, 공식인가요? 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인수분해 풀이 패턴이 있다. 크게 한 패턴이 있다. 뭐냐면 첫 번째, 그냥 만약에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너무나 땡큐 하지 않느냐. 근데 실전에서 거의 안 나올 거다. 잘 안 나오겠죠. 공식을 그냥 여러분들이 공식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걸 바로 쓸 수 있으면 좋아요. 바로 쓰는 거죠. 근데 공식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치환의 과정을 거쳐서 뭔가를 했었죠. 치환이란 것, 뭐 공통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어떤 공통 부분을 찾아내어서 그 식을 단순화한 다음에 인수분해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치환도 아니더라. 공통 부분이 없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떤 걸 쓴다고 그랬죠? 인수 정리를 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인수분해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형태로 문제가 풀렸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쳐도 쌤 인수정리가 뭐였죠? 가물가물한데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인수정리 개념편을 다시 한번 보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분명히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고차 방정식 풀이 개념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거 말고 더 할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실전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체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문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라는 건 뭐예요? 그냥 공식이 있는 거죠. EX 1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제일 무난하게 이런 거 푸는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은 0입니다의 근을 구하시오입니다. 자,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딱 봐도 선생님 공식이 하나 떠올라요. 어떤 게 떠올라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됐더라? A 마이너스 B에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으로 인수분해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뭐가 떠오른다고요? 공식이 떠오르는 거죠. 요렇게 문제 나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럴 일이 없겠죠. 다시 말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27이라는 식으로 자세히 봤더니 x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0이다 이렇게 표현된 녀석인 거 맞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에다가 그 다음 뭐예요?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x 플러스 9라고 표현되어 있고 0이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자, 원래대로 한다면 제가 여기서 뭐 x 값들을 구해드리겠죠. 하지만 더 이상 이제 구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설마 x값을 모르진 않겠죠? 뭐 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야 근해 공식 써 라고 하는데 근해 공식을 모르겠어요 하면 그건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근해 공식을 모르겠어요. 이 2차 방정식을 풀지 못하겠어요. 사실은 뭐 판별식 써보면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x 한번 해보시면 이 친구 실근을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복수수 범위까지 확장해버렸기 때문에 허근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귀찮긴 하지만 근을 못 구한다는 건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의 공식을 다시 한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것은 이 친구는 분명히 어떻게 되었느냐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되었다. 고로 더 이상 나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근을 구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공통 부분이 있더라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자, 요건 케이스 좀 나눠볼까요? EX2라고 하고요. 이렇게 쉬운 예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녀석의 근을 찾고자 봅시다.
몇 차식입니까? 4차식이잖아요. 4차 방정식을 내가 무슨 수로 풀어야 되지? 라고 하시면 여기서 어떤 게 떠오르시면 선생님 요거 자세히 보니까 짝수차 수밖에 없네요. 다시 말해서 쌤 개념 수업 어딘가에 보기차식이란 말이 들렸던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요 말은 굳이 뭐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쓰면 여러분이 알아듣기만 하면 되고 선생님 이거 누가 봐도 x제곱이란 친구를 t로 뭐 하자고요? 치환해서 풀면은 이 식이 상당히 간결해지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4차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다고요? 2차식처럼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를 파란색으로 치환했어.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그러면 이 친구는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선생님 저 2차식에 인수분해 못해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제가 도와드리기 많이 힘든 거 아시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인수분해 해보시죠 라고 하면 t 마이너스 2에다가 t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사실은 t가 아니라 뭐 흰색인 x제곱이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x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보이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몇 차가 몇 차입니까? 2차식과 그 다음 뭐예요?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근데 사실은 뭐 이 친구도 할 수야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그냥 뭐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바로 근을 구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세요? 아 여기는 쉬우니까 하는 거예요. 자 x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게 눈에 보일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는 뭐가 눈에 보일 거예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게 눈에 보이시겠죠? 예,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근을 구하는 건 마지막에 계산의 문제고 사실 여러분들이 3차와 4차를 인수분해 할 수 있느냐 요게 메인 키워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2x3번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좀 또 복잡한 거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시면 자 이제 노란색 부분 사라질 거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사라질 겁니다. 머릿속에 넣고 출발하시죠. 여전히 2번의 형태 꼴일 거고요. 이거 좀 더 복잡하게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쉬운 문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문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말 제가 친절하게 문제를 설정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선생님, 공통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공통이잖아요. 대놓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왜? x제곱 플러스 x라는 친구를 뭐로 하자고요? t라는 친구로 치환합시다. 그럼 이 친구는 확실히 쉬운 식이 되겠죠? 잠깐만요.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다. t제곱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는 0. 어이쿠,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인수분해 반응할까? t 마이너스 2에다가 t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0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선생님 t가 원래는 사실 흰색이었어요.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죄송합니다. 또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아주 미안합니다. 예. 자,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종이 울리고 있는데 2분 뒤에 또 울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학교는 본종 수업종 2분 전에 예비종을 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예비종입니다. 그래서 2분 뒤에 또 종이 울릴 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오지 않았지만 학교 종소리가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세요. 되게 뻔뻔하지 않습니까? 예, 편집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어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표현이 됐다. 어이쿠야 어떻게 될까? 예, 끝났죠. 끝났죠. 더 이상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사실은 뭐 이 친구가 인수분해 더 되긴 하죠. 이 친구 요거만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 친구 인수분해 더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인수분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근을 구할 수 있겠죠. 예. 딱 봤더니 뭐예요? 실근 2개, 허근 2개인 거 눈에 보이실까요? 1차식, 그 다음에 2차식이니까 근이 나오겠죠. 근을 구하는 것까지는 제가 해드릴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3번은 조금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뭐였던지 기억나세요? 인수정리라고 불리는 파트였었는데 제가 문제부터 먼저 적어보도록 하죠. EX 4번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적혀있냐면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를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공식 아니죠. 1번 탈락. 공통부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2번 탈락. 그럼 이거 인수정리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인수정리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인수정리. 선생님 인수정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인수정리 어떤 거냐면 fx는 0이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x에다가 뭔가를 막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x에다 뭔가를 막 집어넣어. 그래서 만약에 x에다 알파라는 애를 집어넣어버린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내가 넣어봤다. x에다 알파를 집어넣어봤다. 그럼 0 된 거야. 그럼 얘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얘가 무슨 말을 의미하죠? fx라는 친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x-알파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 너무 옆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요 녀석에다 포커스를 잡으라 그랬어요. 요 녀석이 포커스입니다. 근데 사실은 개념 설명 수업 때 제가 이런 말 드렸거든요. 야, 웬만하면 뭐 해봐라.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어봐라는 얘기 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x에다 1을 넣어봤어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잠깐 0 돼요, 안 돼요? 0이 됩니까? 안 됩니까? 0이 안 되죠? 안 되는데요. 그럼 선생님 x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3이고요. 플러스 2죠. 0 됩니까? 안 됩니까? 0이 되지 않네요. 에이 거짓말쟁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되면 된다며.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가장 잘 되긴 하는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친구들.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말 드렸거든요. 상수항에다 포커스를 맞춰라. 왜? 이 상수항에 상수항에 약수를 집어넣거라. 이런 멘트 했습니다. 언제 했냐고요? 예, 개념 수업 때 했어요. 한참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 3월 달에 들었을 거라서 까먹었을 건데 제가 사실 인수정리 개념은 생각보다 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요 이해 약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라고 설명드렸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나 마이너스 별로 안 좋아하니까 x에다 2를 한번 집어넣어보죠. 집어넣어보면 8이죠. 마이너스 4죠. 그 다음 마이너스 6이죠. 플러스 2죠. 오 대박. 얼마 나옵니까? 0이 돼버렸습니다. 0이 드디어 돼버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주어져 있는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근을 찾고 있죠. 근을 찾는 거의 기본적인 과정의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수분해 하는 거라고 했죠.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는 2차식은 무슨 수로 발견합니까? 뭐로 발견하게요? 뭐로 발견하게요? 인수정리 우리 이렇게 해서 2차식 만들었죠. 여기서 뭐 했어요? 예, 조립제법까지 했죠. 예. 선생님 조립제법 까먹었는데요. 그럼 이거 못 풀어요. 못 풉니다. 못 풉니다. 선생님 조립제법 다시 한번 개념을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1번, 2번은 할만하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세 번째부터 확실히 어렵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라는 친구를 써놓고요. 여기 2를 쓰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조립제법 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요. 개념편을 다시 보시든 제 정규 수업편을 다시 보시든 뭘 하든 다시 보셔서 알고 나서 수업을 더 진행하기 바랍니다. 자, 1 그대로 나와서 1이고요. 1과 2를 곱해서 2고요. 마이너스 1과 2를 더했더니 1이고요. 1과 2를 다시 곱해서 2고요. 마이너스 3과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1과 2를 마이너스 1과 2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니까 0 나누어 떨어지는 게 확실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 친구가 뭘 의미하죠? 이 친구가 몫에 해당되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군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뭐가 된다고요?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몇 차입니까?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나와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근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하겠죠. 뭐 실근 구하라고 하면 바로 보일 거고 뭐 혹은 뭐 실근이든 허근이든 뭐 지금은 둘 다 실근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근을 구할 수 있다. 제가 근을 구해준다고 그랬어요. 안 건데 이건 제가 안 구해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세요. 잠깐만 근데 인수정리문 요 문제에서 가장 까다롭고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귀찮게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어떤 비교를 해보시려면 문제 써놓고 비교해 볼게요. EX 5번인데 이렇게 문제를 써보도록 할게요. 2의 x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x 그 다음 플러스 1은 0이라는 녀석을 또 근을 찾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공식입니까? 아니죠. 공통부분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내가 x에다 뭔가 집어넣어가지고 0 되는 애를 찾아야 돼요. 인수분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자 지금 4번 문제와 5번 문제 결정적 차이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결정적 차이예요. 예, 되게 중요한 거. 예, 최고차항 개수가 1이죠, 이 친구는. 이 친구 2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입니까? 2입니다. 다르죠? 자, 제가 편의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기 편하라고
상수항의 약수라고 제가 언급했으나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상수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개념편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1은 1인데 네, 이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친구 아마 제 장단컨대 1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잘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왜? 이 친구 최고차항 계수 분의 상수항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라는 친구의 약수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죠. 와, 쌤 분수요? 예, 분수입니다. 고로 어렵습니다. 확실히 어렵습니다, 이 친구들. 자, 1 한번 해보세요. 얘,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지 뭐. x에다 1 집어넣어봤어요.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될 것 같아? 2. 그 다음에 얼마가 될 것 같아? 더하기 1. 그 다음 마이너스 3. 더하기 1. 0 안 되잖아. 0 안 되네. 혹시나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것도 싶으니까 마이너스를 한번 해봐. 살짝만 올리도록 할게요. 마이너스를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1. 0 안 되네요. 오우, 난감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인수정리 키워드를 상수항의 약수라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뭐 안 풀리는 겁니다. 안 풀려요. 잘못 알고 있었거든.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는 상수항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니라면 상수라고 표현한 건 틀린 거야. 왜? 최고차항 계수 2분의 상수항. 요 녀석의 약수를 찾아야 돼요. 와, 쌤 너무 어려운데요? 자, 쭉 올리겠습니다. 쭉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설마 2분의 1을 넣으면 될까요? 잠깐만, 진짜 되는지 한번 보자. x에다가 2분의 1 한번 넣어보자고요. 2분의 1 넣었어. 얼마 될 것 같아요? 4분의 1인 것 같지 않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얼마나 될 것 같죠? 플러스 4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잠깐만요. 나 또 계산이 자꾸 틀린 것 같죠? 틀리면 안 되는데.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나 플러스 1이죠? 계산 틀린 줄 알았어요.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0이 돼버리네요. 0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선생님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뭔가 인수분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 어떻게 한다고요? 조립제법 써야죠. 조립제법 씁니다. 다다다다다 조립제법 씁니다. 2, 1, 마이너스 3, 1 얼마를 넣는다고요? 2분의 1을 넣습니다. 와, 분수 넣는 거 조립제법도 힘들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요거는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상당히 괴롭힐 목적으로 내는 거라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2가 내려왔어요. 2분의 1 곱했으니까 1이고요. 1 더하기니까 2예요. 또 2분의 1 곱하면 1이죠. 더하면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1이죠. 0이죠. 나눠 떨어진 거 확실하네요. 여기는 이 녀석이 뭐가 된다고요? 목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뭔가 안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 2라는 친구 다 있죠?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 식은 어떤 식이었을 거냐면 2x-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1은 0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친구였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립제법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귀찮고 어렵습니다. 상당히 귀찮고 어렵고요. 이게 나머지 정리랑 연결되더라도 몫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1단원 설명드릴 때도 제가 꽤 신중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인수정리로 푸는 문제는 우선 인수정리로 푸는 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우선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어렵군 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쯤 하면은 수업이 마무리돼야 될 것 같은데 4번을 하겠습니다. 4번 어떤 거 할 거냐? 네, 번외편을 하겠습니다. 번외편.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3, 4차 방정식을 푸는데 번외편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교재나 문제집 사설 문제집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도 풀고 하시니까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번외편입니다, 친구들. 어떤 게 번외편인지 잘 찾아봐요.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의 근을 구하는 겁니다. 딱 봐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1번. 잠깐만. 야,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거 정말 신기하게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상수항 1이기 때문에 1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안 나옵니다. 0 안 나옵니다. 궁금한 거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넣으면 절대로 0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x-1이나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와, 쌤 이걸 뭐 어떻게 푸느냐. 노란색까지 쓰긴 좀 그렇고 초록색 정도로 예,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식의 특징 혹시 눈에 보일까요? 특징? 예, 특징 혹시 눈에 보입니까? 예, 요거 약간 대칭형이라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대칭형이 무슨 말일까요? 라고 보시면 여기 1이죠. 개수만 볼게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죠? 1이죠? 요 마이너스 제일 가운데를 기점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렇게 어떻게 되어 있죠? 완벽히 대칭형을 이루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실까요? 됐나요? 다시 한번 요 친구는 사실은 4차식 형태에서만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게 되게 특수 케이스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본 케이스에 넣지 않은 거는 이 문제는 이 풀이법을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 논리성을 가지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 문제집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려요. 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칭 형태로 개수가 나와버린 거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합니다. 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건 이거야. 나누기 x제곱을 한번 해보렴. 요게 키워드입니다. 쌤 나누기 x제곱이라니요? x가 0이면 어쩔 건데요? x 0 집어넣어봐요. 0 안 나오죠? 다시 한번 x는 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 상수 1이 남아있기 때문에 쌤 x제곱 나누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건데요? 자, 요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요거만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나눠볼게요. 자, 나누기 뭐 한다고요? x제곱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식을 바꿔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나오는 거 눈에 보이시죠? 말 그대로 나눴어요. 이제 뭔가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 정리 좀 할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2배의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 빼기 1은 0. 뭐가 눈에 보이십니까? 뭐가 눈에 보이십니까? 오, 선생님 대박. x 플러스 x분의 1 또는 마이너스 이런 형태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처음 보면 되게 신기하긴 한데 사실은 뭐 수학적 아이디 개념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수학적 아이디어로 출발한 거라서 이건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차이가 너무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선생님 이거 이 친구로 치환하실 거죠? 이 친구로 치환할 거예요. 이 친구 t로 치환할 거예요. 선생님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친구 얼마가 될까요? 잘 봐라. 어떻게 되지? 자, 요거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 t제곱이었으면 돼? 안 될걸, 안 될걸. 왜? t제곱이란 친구는 얼마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얼마나 써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되겠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됐나요? 우리 이거 곱셈공식에서 많이 하던 거다. 그럼 이 친구를 풀어놓고 보면 t제곱 마이너스 2배 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와요. 대박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봐서 이 친구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선생님 이거는 t 마이너스 3에다가 t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와,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t라는 친구가 뭐였어요? x 더하기 x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쓸 거예요? 이제 다시 선생님 이 친구 다시 t라는 친구를 다시 흰색으로 돌려놓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3. 그 다음 뭐예요? x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표현되겠죠. 우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외편이다. 번외편. 어려운 거. 그냥 여러분 문제집에서 풀고 싶은데 막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풀어주는 거죠. 선생님 그럼 이걸 어떻게 풉니까? 얘 못 풀겠는데요? 제가 말한 기본적인 룰이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2차식을 풀 수 있다. 왜?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선생님 근데 이건 2차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2차식 만들어주면 되지. 어떻게? 나누기 x제곱 했으니까 반대로 곱하기 x제곱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x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바로 공간이 없어 바로 할게요. 여기다 요 첫 번째 식에다 x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하나 등장할 거고요. 요 식에다가 x를 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예쁘게 써드릴까?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인수분해 돼버리는 겁니다. 뭐가요? 제일 위에 있던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돼버리는 거죠. 뭐 2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되었군요. 그는 제가 구한다고 그랬어요? 안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근해 공식을 알고 계시니까요. 제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립니다. 확실히 어렵죠? 네, 확실히 어렵습니다. 이 친구들. 그래서
어렵네요. 어렵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사실은 3, 4차 방정식의 풀이는 개념 부분이 뭐 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흐름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흐름이 뭐라 그랬어요? 근을 찾는 것이 나의 목표다. 난 근을 찾는 게 목표다. 근을 찾는 목표를 쓰는 수단이 뭐냐? 인수분해다. 예. 됐죠? 왜? 당신들은 근의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차로만 만들어 놓으면 당신들은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3, 4차를 풀기 위한 기본 룰은 인수분해 할 수 있냐가 기본 목표가 될 것이고, 그럼 인수분해 가장 기본적인 흐름인 공식 쓸 수 있을까? 치환이나 공통분을 찾을 수 있을까? 인수정리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번외편들이 좀 사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즘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공부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라란 얼굴 나왔어요. 뭐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정식 풀이는 여러분 좀 계산을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된다라는 걸 가지고 정규 때 가서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규 때 가기 전에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차시에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은 조금 더 있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